우리의 직관은 생각보다 허술합니다. 거스름돈쯤 눈 감고도 하던 사람도 누가 숫자 순서를 살짝 비틀면 멈칫하게 되죠. 분명히 다 아는 셈인데 어딘가에서 돈이 사라진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인터넷을 주기적으로 들끓게 하는 돈 퍼즐이 둘 있습니다. 사라진 1,000원, 그리고 보석상의 손의 문제죠. 둘 다 직관을 마비시키지만 자세히 보면 두 함정의 종류는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탐정이 현장을 재구성하듯 돈의 위치를 한 단계씩 추적해 봅시다. 어려운 수학은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이 돈이 누구 주머니에 있는지 놓치지 않는 인내심뿐이죠. 사실 이 두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는 만 단위 정수뿐이고 연산은 더하기와 빼기뿐인데 그런데도 수많은 어른이 이 문제 앞에서 식은땀을 흘립니다. 이유는 난이도가 아니라 던지는 방식에 있습니다. 둘 다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니라 함정이 숨겨진 질문이거든요. 출제자는 잘못된 계산식을 미리 깔아두고 자 그럼 남은 1,000원은 어디 갔을까요? 하고 천연덕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질문이 올바른지 의심하기보다 일단 답을 찾으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 1,000원은 처음부터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사라졌다고 믿게 만든 것, 그게 바로 함정의 정체죠. 잘못된 질문에 올바른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관이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의심할 것은 내 계산 능력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디테일 하나만 흐릿해도 함정에 빠지니 돈의 움직임을 또박또박 적어보죠. 새 친구가 여행 중 모텔에 묵기로 합니다. 반값은 3만원, 셋이서 한 명당 만원씩 냈죠. 그런데 주인이 보니 그날 반값은 2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을 더 받은 거죠? 주인은 종업원에게 그 돈을 돌려주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이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5,000원 중 2,000원을 슬쩍 챙기고 손님 셋에게는 1,000원씩 3,000원만 돌려줬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출제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세 친구는 각자 10,000원을 냈다가 1,000원씩 돌려받았으니 결국 한 명당 9,000원을 낸 셈입니다. 그러면 3명이 낸 돈의 합은 9,000원씩 3명이니까 27,000원입니다. 여기에 종업원이 슬쩍 한 2,000원을 더해봅니다. 그러면 29,000원이 되죠. 그런데 처음 오간 돈은 분명 3만원이었죠. 29,000과 3만 사이엔 1,000원의 틈이 있습니다. 이 1,000원은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계산은 한 줄 한 줄 다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1,000원이 비니까요? 하지만 서론의 원칙을 떠올려야 합니다. 답을 찾기 전에 이 질문이 정당한지부터 따져봐야 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방금 그 덧셈 27,000 더하기 2,000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산입니다. 의미 없는 계산을 해놓고 3만원이 안 된다며 놀라는 건 사과 개수와 사과 무게를 더해놓고 왜 이상하냐 묻는 것과 같죠. 회계의 가장 기본 원칙을 떠올리면 됩니다. 돈을 따질 땐 들어온 쪽과 나간 쪽이 균형을 이루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같은 방향의 돈끼리 더해야지 방향이 다른 돈을 섞어 더하면 그 합계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종업원이 훔친 2,000원은 손님이 낸 27,000원 바깥의 새로운 돈이 아니라 그 27,000원 안에 이미 들어있는 돈이죠. 이미 포함되어 있는 돈을 또 더하니 합계가 부풀려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올바른 질문은 왜 3만원이 안 되냐가 아니라 손님이 낸 27,000원은 지금 누구의 주머니에 흩어져 있는가여야 합니다. 손님이 부담한 27,000원은 지금 단 두 곳에 있습니다. 모텔 주인의 금고에 25,000원, 종업원의 주머니에 2,000원. 이 둘을 더하면 정확히 27,000원. 손님이 낸 돈과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집니다. 종업원의 2,000원은 멀리 도망간 게 아니라 27,000원 안에 처음부터 얌전히 있던 돈이었죠. 그러면 처음에 3만원은 어떻게 복원할까요? 나간 돈에는 나간 돈을, 돌아온 돈에는 돌아온 돈을 더하면 됩니다. 손님이 최종 부담한 27,000원에 돌려받은 3,000원을 더하면 정확히 3만원. 이것이 진짜 균형식입니다.
사라진 돈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출제자가 돌려받은 3,000원 중 1,000원을 슬쩍 빼고 그 자리에 종업원의 2,000원을 끼워 넣어 헷갈리게 만든 것뿐이죠. 이 문제의 정체는 산수가 아니라 언어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접속사로 의미 없는 식을 포장하면 우리 뇌는 검증 없이 받아들이죠. 이 문제를 동생에게 사탕가게에 비유해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너희 셋이 사탕값으로 3만 원을 냈는데 사탕값이 사실은 25,000원이었어. 점원 누나가 욕심을 부려 2,000원은 자기가 갖고 너희한텐 1,000원씩만 줬지? 자, 짚어보자. 금고에 25,000, 누나 주머니에 2,000, 합치면 27,000원이지? 거기에 돌려받은 3,000원을 더하면 정확히 3만 원 한 푼도 안 사라졌지? 사라진 1,000원이라는 말은 누나가 가진 2,000원을 2번 세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착각일 뿐입니다. 한 번 센 돈을 또 세면 당연히 숫자가 이상해지죠. 그림 한 장으로 못 박아보죠. 왼쪽은 우리를 홀리는 엉터리 셈입니다. 27,000에 2,000을 또 더해 29,000을 만든 뒤 3만과 비교하는 짓이죠. 오른쪽은 3만 원이 한 푼도 빠짐없이 어디가 있는지 보여주는 정직한 장부입니다. 종업원의 2,000원이 손님이 낸 27,000원 안에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첫 사건이 언어의 함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결이 다릅니다. 제3자를 끌어들여 같은 돈을 여러 번 손해로 착각하게 만드는 회계의 함정이죠. 한 사기꾼이 7만 원짜리 보석을 고른 뒤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밉니다. 사실 위조 수표지만 이 시점엔 아무도 모르죠. 보석상에겐 거슬러줄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빵집으로 가서 그 수표를 진짜 현금 10만 원으로 바꿔옵니다. 보석상은 사기꾼에게 보석 7만 원어치와 거스름돈 현금 3만 원을 건넵니다. 사기꾼은 유유히 사라지죠. 그런데 다음 날 빵집 주인이 그 수표가 위조라는 걸 알아챕니다. 보석상은 빵집에 자신의 진짜 현금 10만 원을 물어줘야 했죠. 이제 보석상의 손해를 계산해 봅시다. 보석도 잃고 거스름돈도 졌고 빵집에도 물어줬으니 20만 원일까요? 아니면 13만 원. 그것도 아니면 다른 숫자일까요? 여기서 사람마다 답이 갈립니다. 어떤 이는 17만 원, 어떤 이는 20만 원, 또 누군가는 13만 원이라 우기죠. 같은 문제를 두고 답이 이렇게 제각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강력한 함정이 숨어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우아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본전이 된 거래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사실은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지우면 진짜 손해만 남죠. 사건을 두 거래로 분리해 봅시다. 먼저 빵집. 보석상은 빵집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아왔고 다음 날 그 1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더하기 10만에 빼기 10만, 정확히 0원입니다. 빵집과의 거래는 완벽하게 본전이죠. 보석상은 빵집에서 잠깐 빌렸다 그대로 갚았고 빵집도 위조수표 대신 진짜 현금을 받았으니 손해가 없습니다. 빵집은 머리만 복잡하게 만든 무대 장치였죠. 그러니 빵집을 통째로 지워버립시다. 그러고 나면 사건은 놀랄 만큼 단순해집니다. 빵집을 무대에서 퇴장시키면 실제로 가게 밖으로 영영 빠져나간 자산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보석 7만 원어치와 거스름돈 현금 3만 원. 여기서 보석은 가격표 그대로 7만 원어치로 칩니다. 도매 원가 4만 원 아니냐는 반문도 있지만 그건 이익률을 따지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보석상의 최종 손해는 보석 7만에 거스름돈 3만, 정확히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챙겨 도망간 것도 보석 7만에 거스름돈 3만, 합쳐서 정확히 10만 원어치니까요. 한쪽이 잃은 만큼 다른 한쪽이 얻는다는 거래의 가장 근본적인 균형이 여기서도 어김없이 성립합니다. 보석상이 빵집에 물어준 10만 원은 새로운 손해가 아닙니다. 사기꾼에게 빼앗긴 바로 그 10만 원이 빵집을 한 바퀴 돌아 보석상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을 뿐이죠. 답이 13만, 17만, 20만으로 갈리는 이유를 하나씩 짚으면 함정의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20만 원은 보석 7만,
거스름돈 3만, 빵집 변상 10만을 다 더한 답입니다. 하지만 앞에 10만이 이미 빵집 변상 10만과 같은 손해라 2번 센 거죠. 17만 원은 빵집 변상 10만에 보석 7만을, 13만 원은 거기에 거스름돈 3만을 또 더한 겁니다. 둘 다 빵집에 갚은 10만 안에 그 돈이 이미 녹아 있죠. 세 오답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이미 한 번 계산해 넣은 손해를 다른 이름으로 한 번 더 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종업원의 2,000원을 2번 셌던 바로 그 실수가 무대 의상만 바꿔 입고 다시 등장한 셈이죠. 이번에도 동생에게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문방구 이야기입니다. 문방구 아저씨한테 나쁜 형이 와서 가짜 10,000원짜리 돈을 내고 7,000원짜리 장난감을 사면서 3,000원을 거슬러 받아갔어. 아저씨는 거스름돈이 없어 옆 가게에서 가짜 돈을 진짜 10,000원으로 바꿨다 다음날 들켜 갚았어. 그런데 옆 가게 이야기는 빼도 돼. 빌렸다 그대로 갚았으니 아무 일도 없던 거랑 같거든. 그럼 진짜로 남는 건? 나쁜 형이 들고 간 장난감 7,000원이랑 거스름돈 3,000원. 합쳐서 딱 10,000원이야. 아저씨 손해는 10,000원. 끝이지. 이 사건도 그림으로 닿죠? 왼쪽은 보석상의 잔고가 시간 순서로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회색 막대 2개, 받은 더하기 10만과 갚은 빼기 10만이 정확히 맞물려 사라지죠. 그 둘을 지우고 나면 오른쪽처럼 남는 것은 사기꾼이 들고 간 보석 7만과 거스름돈 3만, 합쳐서 딱 10만 원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두 이야기, 하나는 종업원의 좀도둑질, 하나는 사기꾼의 위조수표인데요. 두 문제의 수학적 정체는 정확히 같습니다. 바로 이미 센 돈을 한 번 더 세게 만드는 것이죠. 사건 1은 27,000원 안에 2,000원을 바깥에 있는 양, 사건 2는 빠져나간 10만 원을 빵집 변상이라는 새 손해인 양, 또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문제 모두 함정의 핵심은 더하면 안 되는 것을 더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잘못된 덧셈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출제자가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더하면 같은 자연스러운 말로 식을 매끄럽게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 사건의 진짜 범인은 종업원도 사기꾼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같은 돈을 2번 세게 만든 질문의 화법입니다. 이 두 문제는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복잡한 숫자와 서술 앞에서 직관이 압도당할 때 필요한 건 더 빠른 암산이 아니라 냉정한 추적의 습관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어떤 거스름돈 함정도 풀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질문을 먼저 의심하라. 사라진 돈을 찾아라라는 질문은 정말로 돈이 사라졌다는 전제를 몰래 심어둔 함정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의 방향을 구분하라.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은 절대 한데 더하지 않고 같은 방향끼리만 더해 균형을 봅니다. 셋째, 본전이 된 거래는 지워라. 빌렸다 그대로 갚은 거래, 받았다 그대로 돌려준 거래는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 과감히 퇴장시키면 진짜 손익만 남습니다. 지금 이 돈이 누구 주머니에 있는가만 한 칸씩 추적하면 아무리 정교한 함정도 반드시 풀립니다. 사라진 1,000원은 처음부터 사라지지 않았고 보석상의 손해는 처음부터 10만 원이었죠. 변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